안녕하세요. 종목진단 119 김나연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인민은행의 위안화 절상 소식이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환율도 한때 1,200원 밑으로 떨어지는 등 외환 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점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오늘 밤에 공개되는 FOMC 의사록에 쏠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더 비둘기적인 내용을 공개하는지 시청자분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러한 오늘 상승장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은 어땠는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지금 이 시간부터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와 전화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상담을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릴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어제 이어서도 상승했습니다. 요즘 시장 점점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해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진단 119라는 방송을 통해서 저번 주 시장을 횡보를 할 것이고 이 남은 8월달 시장 이 2주 동안에는 상승을 해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거 정확하게 또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8월달 이번 주까지는 이제 2거래일 남았죠. 2거래일 남았는데 2거래일 동안 한 번 더 반등이 나오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다음 주도 이 상승이 좀 이어갈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고 이 단기 매매를 통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이제 상승이 나와주는 이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 자체가 지금 일단은 한국 증시가 지금 하락이 많이 나왔었죠. 5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 8월 초에 급락이 나와주면서 엄청난 지수 하락과 그다음에 종목들이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하락 이후에 지금 현재 종목들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현재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증시가 엄청나게 눌러주면서 종목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이 눌려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증시가 올라오면서 이 주가가 상승이 나올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거나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좀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이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을 한다면. 근데 이제 뭐 아무거나 매수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그 중에서 또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올 만한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증시를 대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들 보시게 되면은 뭐 20% 그다음에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대부분 10%대의 상승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바이오주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바이오주는 잠깐 반등이 나온 것이고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 주, 그다음 다음 주까지 대응하려면은 한쪽 섹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섹터별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섹터가 올라갔다면 다음 날에는 다른 섹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종목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더 수익을 보겠다고 끌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시고 또 이제 안 올라온 종목들 잡아서 또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하는 그런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신다면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충분히 좋은 매매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려에 섞인 이제 목소리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홍콩 시위 있었잖아요. 이 홍콩의 이제 국제공항을 점령을 해버리면서 이제 그 노선을 다 취소가 되고 지연이 되고 막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 시위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에서 이제 진행이 됐던 이 시위 그러면은 이제 그 후강통에 좀 영향을 주겠죠? 그럼 후강통에 영향을 주면은 성강통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은 중국 증시 눌러버리고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콩 이 시위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딱히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영향 자체가 좀 제한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얼마 전에 그 경찰이 쏜 그 이제 탄환에 그 어떤 이제 여성의 그 눈이 맞으면서 실명 위기에 이제 처하면서 이 시위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극도로 이제 좀 달아올랐었죠. 그때도 우리나라 증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 이제 국제공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후강통만 좀 제대로 좀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뭐 폭락이 아니라 뭐 자리만 살짝 하락해도 상관은 없어요. 폭락만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제한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연준에 대한 연준이 좀 이제 연준에서 나와주는 의견들인데. 좀 지속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계속 낮춰야 된다. 금리가 지금 현재 높다. 막 이런 그 약간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약간 이제 기업가의 마인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CEO의 마인드로 이 금리가 좀 높다라고 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근데 연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뭐 딱히 문제 없다. 지금 금리는 안정적이고, 만약에 이 금리가 더 낮아지려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나야 된다라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준에 대한 이 발언 때문에, 연준에서 나와주는 발언들 때문에 한 번 더 이거 금리가 안 낮아진다면 우리나라의 금리도 안 낮아질 것 같은데, 그럼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발목을 잡겠구나라는 우려감이 좀 이제 표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금리가 낮아져야 주식, 증시도 반등이 나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제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증시 반등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현재 종목들 가격들이 굉장히 좀 저렴한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여태까지 연일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제 슬슬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차트를 보세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왜 제가 이제 증시 반등이 좀 유효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저번 주는 제가 이제 횡보한다 말씀드렸죠. 지수가 좀 눌린다고 하더라도 횡보를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부터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월, 화, 수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를 잡아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이 코스피 시장인데 이 저항 라인 때 있잖아요. 저번 주에 잡아줬던 저항 라인 대를 어제 지지 라인 대로 삼았고, 오늘도 지지 라인 대로 삼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21선을 저항을 받다가 한 번 더 잠깐 이제 주춤했다가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면 다음 주까지 충분히 2000선까지는 회복해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눌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2000선까지는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공격적인 매매를 진행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강력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횡보를 하면서 이 저항 라인대를 잡아줬던 구간을 어제 저항 라인대 돌파를 해줬고, 오늘 이 저항 라인대를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선이라든지 21선 다 돌파해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저항 라인대가 61선이에요. 그래서 61선이 지금 현재 살짝 내려오다가 약간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눌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수는 올라올 거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5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한 번 더 상승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650포인트는 저번 달 7월 달에 하락하는 와중에서의 지지라인대가 650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는 한번 상승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여기까지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시장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이 내일, 그 다음에 내일 모레, 금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 화, 수 일단 약 5거래일 정도가 강력한 이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달을 앞두고 있고 추석을 앞두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5거래일은 그때 당시에 그때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 5거래일 동안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공격적인 매매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이 다 물려 있어서 투자금을 지금 이제 마련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올라오기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안 갑니다. 내 종목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어요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신다면은 제가 잠시 뒤에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고요. 결론은 우리가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까지, 또 코스닥 지수는 650포인트까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간 전까지는 지금은 충분히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이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정리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448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후성 100% 9,780원에 매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후성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종목 진단을 하면서 100%는 절대 하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워렌 버핏도 100% 안 넣어요. 워렌 버핏,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투자의 대가, 정말 자산 규모를 따질 수 없는 그 주식의 이 투자, 주식 투자의 대가도 한 종목 들어갈 때 100% 들어가지 않아요. 많이 들어가 봐야 30%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100%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손실 났을 때의 그 리스크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불화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에서의 그 제재 때문에 한번 이제 좀 증시가 하락이 나왔었다가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후성,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국산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책 논의를 했었을 때에도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와줬던 게 국산화를 해야 될 때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근데 이제 문제점이 국산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개월 걸린다. 테스트만 수개월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불화수소를 우리가 만든다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우리 거를 사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에 대한 투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 섹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섹터가 한 번 반등을 치고 올렸다가 좀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한 번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LG전자에서는 뭐 이미 이 일본이 이 불화수소 제재를 하기 전부터 우리는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때 한번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에서 뭐 화이트 뭐 리스트 제외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 제외했다. 뭐 이런 이제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이 막 엄청나게 시끄러웠다가 조용해지는 타이밍에 갑자기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 그것 때문에 증시가 좀 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9,700원쯤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9,780원이면 한 9,800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9,800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아마 오늘 매매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번 좀 이제 이때 이제 일본에 대한 제재 때문에 잠깐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국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좀 올려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았다가 LG전자에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눌려줬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21선 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한 번 눌려주면서 양봉 나와주면서 오늘 21선 지지라인 때 잡아주면서 한번 올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3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딱 매수할 만한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매수를 해놓고 만약에 오늘 이제 잠깐 갭 떠서 상승했을 때 잠깐의 차익 실현하고 나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3분봉 역별 기법상 지금 현재 60선과 120선을 둘 다 동시에 이탈해버리면서 눌러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실 손절 구간은 지났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좀 눌렸다가 횡보를 해주는 흐름을 봤을 때에는 내일장에 다시 한 번 더 3분봉 역별 기법이 뜨면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은 가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9,900원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9,900원까지는 여기서 이제 뭐 수익 실현 하시라 이게 아니라 9,900원에서 반 정도 덜어내셔야 돼요. 지금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는, 최소 50% 정도는 9,900에서 덜어내시고 이 종목으로 저는 좀 수익을 보겠습니다 하신다면은 나머지 물량 있죠? 나머지 50% 물량으로 일봉상에서 봤을 때 1,800원까지, 일단 1,800원까지 1차 목표가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후석은 9,900원에서 반 정도는 물량을 덜어내시고 1차 목표가는 1,800원으로 설정하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183님의 문자입니다. Y솔 14,700원에 20% 보유 중입니다. 연말까지 보유해도 될까요? 12월에 전환사채 만기가 있다고 해서요. 분석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Y솔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뭐 일단 궁금하신 게 연말까지 봐도 될 것인가, 아니면 연말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의 이제 앞으로의 행방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Y솔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5G 관련주예요. 그리고 이 5G 관련해서 그냥 5G 막 통신과 관련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 5G가 선행이 돼야 인공지능이 제대로 이제 그 연결이 되겠죠. 왜냐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을 인터넷으로 학습을 하고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5G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5G 관련주들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 종목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보시면 연말에 이슈가 있고 그런 거는 다 상관이 없어요. 다 상관이 없고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있냐 없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기관들, 외국인들 샀다 팔았다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개인들까지도 지금 현재 이 새 주체가 서로 물량을 떠넘기고 받고 넘기고 받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도 마찬가지로 눌렸다가 지금 이제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8월달 초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급락이 나왔죠. 코스닥 시장 완전 폭락이 나왔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화요일날 저점을 찍어주고 다른 종목들은 화요일 저점 찍은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Y솔은 반등이 아니라 오히려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5G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지 않는 한 이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하반기에 5G 종목들 반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5G 서비스 종목들, 그다음에 중개기사 하는 종목들 먼저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갈 종목이 바로 이 Y솔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 종목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보셔야 되는 종목이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 보기에 과연 적합한 종목인가 라고 예상해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연도 초반부터 해서 쭉 상승이 나왔다가 2만 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이제 쭉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6개월 동안 올려줬던 주가를 지금 단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을 주었다는 얘기고, 그럼 지금부터 기간 조정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간 조정을 지금부터 연말까지 주다가 연초에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14,000원이 거의 저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올라온다 하더라도 올라와도 아마 17,000원 까지 올라왔다가 한번 저항받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갔을 때는 18,000원까지 보셔도 되겠는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7,000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매수가가 14,700원이고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에서 아마 한번 올랐다 눌렸다를 반복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적인 기간 조정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올라갔다 눌렸다가 막 이래도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수익을 보고 싶으시다면 내년 초까지 끌고 가시면서 17,000원까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Y솔은 17,000원까지는 보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081님의 문자입니다. 휠라코리아 6만 원에 40%입니다. 너무 떨어지는데 더 떨어질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휠라코리아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이제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의류 브랜드인데, 이 의류 브랜드 이제 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원래는 예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가 한동안 인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왜 사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인기가 없다가 갑자기 인기를 얻었던 게
원더걸스, 예전에 그 원더걸스 멤버였던 그 분이 모델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영업이익이 막 그때부터 막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 2018년도 초반, 그러니까 작년 초반부터 진행했던 이 상승이 쭉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휠라코리아가 그때까지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사실 그때까지는 뭐 그냥 저냥 그냥 밑에서 그죠? 계속 하락행이 나와주면서 영업 실적도 별로고 뭐 사람들의 인식도 뭐 브랜드 그 가치도 그렇게 좋은 가치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갑자기 2018년부터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쭉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한 번 더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때 2019년도 초반에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눌려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때 왜 올라갔냐면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휠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다른 여타 브랜드의 그 트레이닝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예요. 그냥 위아래 상하이로만 사도 10만 원대가 넘어가 버리는 고가인데 이때 인터넷으로 19,000원에 팔았거든요. 상하이를. 그래서 엄청나게 저렴하게 팔면서 박리담했어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좀 올라가면서 한 번 더 이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 거겠죠.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면서 지금 쭉 하락이 나왔는데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기금이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매수했다가 지금 이제 물타기 물량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평단가 낮추면서 한번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 또 계속 내려가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한 번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5만 1,000원까지가 좀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6만 원 이상은 돌파할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6만 5천 원 선에서는 전량 정리하고 나와주시면 돼요. 이 휠라코리아 예전에 주가 상승을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예전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다른 투자 상품의 좀 수익을 보면서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브랜드는 휠라코리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조금 이제 정리해 주시고 만약에 의류 브랜드를 좀 매매하고 싶으시다면 최근에 그런 종목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종목들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휠라코리아를 6만 5천 원 선에서는 정리하는 게 좋겠다. 전량 정리하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호텔 신라요. 네, 호텔 신라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89,200원이요, 20%. 네, 89,200원에 20%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잘 부탁합니다. 네, 정관님 호텔 신라 89,200원에 2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호텔 신라 매수가가 이제 89,000원, 그러니까 약 9만 원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주가가 79,500원, 그냥 8만 원대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주당 10,000원 정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 좀 이 리스크가 좀 이제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걸 자 매수하신 지 한 2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2달 정도 되셨고 혹시 추가 매수를 하셨나요? 예.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좀 낮추셔. 9만 얼마에도 사고, 네네. 또 7만 8천원에도 사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물타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추가 매수 진행하셔서 일단 네, 평단가를 그래서 이제, 좀 낮추신 예. 경우인데, 예. 일단은 평단가는 지금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저항 라인대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차트에 물량대가 좀 많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9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9만 원대 이제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추신 게 좀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비중 자체도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딱 적당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2018년도 중반까지 좀 많이 상승이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좀 하락이 쭉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019년 초반에 또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또 눌려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만약에 흐름을 놓고 본다면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또 눌리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큰 차트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지속되는 차트예요. 그러면은 중간에 한 번 올라올 텐데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0만 원까지는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1,000원이었던 종목이 900원, 그러니까 동전주로 내려가면은 1,000원으로 가려고 한번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10,000원이었던 종목이
1,000원짜리로 1,000원으로 내려가면은 10,000원을 다시 회복하려고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이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제 10,000원대로 내려왔는데 다시 한 번 더 10만 원대로 이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수급 상태를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요즘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그쪽 이제 호텔에 바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예약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어플을 통해서 다 예약을 하잖아요. 그 이제 한쪽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어플 하나가 있으면은 모든 호텔을 다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저렴하게 하는데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값싼 물량을 지금 대방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극성수기가 지났고 지금 이제 성수기잖아요. 휴가철 성수기인데 다음 주가 8월 달까지는 성수기예요. 그리고 아마 9월 달 초까지는 좀 이제 한 주 좀 쉬다가 그다음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영업이익이 또 올라올 만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추석 끝나고까지 보신다면 충분히 10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추석 끝나고까지. 네. 추석 때까지요? 네네. 추석 끝나고까지 보시면 주가가 한 10만 원 언저리까지 한번 올라올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잡아줄 때 올라오다가 어깨, 그 다음에 머리, 다시 한번 더 어깨 잡아줄 때 이 어깨의 저항 라인 대가 10만 원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더 끌어올려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10% 정도 조금 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내일장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거예요. 내일장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서 21선을 돌파해가지고 지금 이제 기준선이 있는 데가 79,800원이거든요. 네. 79,800원을 돌파해서 지지라인 때 잡아주면서 여기 올라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10%만 더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한 번 더 내리세요. 그럼 평단가를 한 번 더 내리시면은 87,500원이라든지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0%를 얼마에 사요? 그 한 번 더 올라왔을 때가 가격대는 아마 지금 딱 봤을 때 한 81,500원쯤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쯤에서 매매를 진행하신다면은 평단가가 내려올 거고 그러면은 추석 때까지 보신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평단가 돌파해서 9만 원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내일 증시가 열렸는데 지금 현재 기준선이 있는 구간대가 79,800원이라고 했어요. 79,800원 저항받아서 눌리면 여기서는 조금 아쉽지만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을 얼마에 줄여요? 비중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79,800원을 저항을 받아서 눌려버리면 여기서 그냥 일단 눌린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냥 비중 반 정도 그냥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네. 얼마에 또 사요, 그러면? 얼마에 또 사시는 거는 그때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호텔 신라가 조금 더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눌리면은 그러면 79,000원 선에서 반절 손절해요? 네네네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텔 신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582님의 문자입니다. 넥슨 GT 8,200원에 30% 진단 바랍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관이 넥슨 GT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넥슨 GT는 지금 딱히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좀 상승이 나오기 좀 쉽지 않겠다라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넥슨 GT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매수가가 8,200원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가 7,500원이란 말이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8,200원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 달 초에 좀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한 요 정도 되고요. 그다음 매수하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안 들어와주면서 쭉 하락을 나와주고 있거든요. 거래량도 지금 현재 굉장히 눈꽃만큼 좀 들어와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물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특히 기관들의 물량이 좀 특징적으로 좀 들어와주고 있고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연기금에서 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과대 낙폭 때문에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올라와서 9,000원대에 오면은 아마 매도 물량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 단가가 8,200원이기 때문에 8,200원, 9,000원부터 이제 매도 물량 나온다고 한다면 수익 구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넥슨 GT 같은 종목은 이 종목으로 막 고수익률 노리겠다가 아니라 이 종목은 조금의 수익이라도 볼지언정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는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봉상을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긴 하죠. 저점에 와 있는 구간이긴 한데 이게 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올라왔을 때 9,000원까지 온다. 그러면 바로 전량 정리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8,200원 이상까지 온다고 했을 때는 매수가 이상에서는 지속적으로 분할 매도를 해주셔서 이 종목에 손실 보지 않는 그런 이제 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저항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21선 아주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잡고 있는데 지금 21선을 뭐 저번 달부터 해서 이번 달 계속 뚫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오늘도 21선의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 돌파하지 못하고 눌려버린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손실 보면서 전량 정리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 매수가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하고 9,000원대에서는 전량 정리해주는 게 좋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지금 룽투 코리아고요. 네. 비중은 15%고 7,480원에 그 게임 출시된다고 해가지고 매수했는데 계속 또 밑으로 떨어지네요. 알겠습니다. 룽투 코리아 신작이 나온다고 해서 매수를 하셨고 7,480원에 15% 보유 중이신데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갈이 룽투 코리아 7,480원에 15% 요즘 좀 떨어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신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룽투 코리아 좀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어서 좀 이제 네. 좀 안타까운 지금 현재 상황인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네. 좀 이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신작 게임이 나와가지고 예전에 한번 올라갔었던 게 그때 이제 그 한빛소프트가 그 블리자드에서 나왔던 그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이 이제 한빛소프트는 블리자드 게임을 이제 수입을 하다가 판매를 하는 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이제 한번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사실 신작 게임이 나온다고 해서 상승이 좀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사실 게임 시장에서 딱히 뭔가 이제 확 뭔가 이제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킬 만한 지금 현재 게임도 없고 대부분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전에 있던 게임을 리뉴얼한다든지 아니면 양산형 게임을 좀 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딱히 뭔가 게임 때문에 올라갈 거다라는 판단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 게임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은 NC소프트 하나예요. 왜냐하면 NC소프트는 그 리니지라는 게임을 통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매출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던 거고 사실 이 흔히 우리가 이제 이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양산형 게임을 내놓는 회사이기 때문에 딱히 기대감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룽투 코리아가 이제 7월 달 초반에 한번 반등이 나왔었고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랐다가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해주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저항 라인 대가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사실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날 이제 갑자기 급락이 나와주면서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눌리고 있는 형상이에요. 근데 이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 이때 왜 눌렸냐면 기대감 소멸이 되겠죠. 어느 정도 일단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살짝 반등이 나오거든요. 예전처럼 막 엄청난 반등이 아니라 살짝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나오면은 사실 게임이 출시가 되는 날 종목이 하락이 나와요. 기대감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그 게임에 대해서 뭔가 뭐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뭐 무슨 뭐 마켓 뭐 1위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든지 뭐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눌려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홀딩하세요. 일단 홀딩하시고 왜 홀딩하냐면 지금 현재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개인들이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전환 청구권 지금 현재 행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네. 물론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긴 했었지만 한 번 더 눌려준다 하더라도 6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종가상 6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오면서 한 8,000원까지는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수익으로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7,400원 라인대, 그 다음에 지금 6,800원 라인대에 있는데 아마 좀 손실은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예전에 한번 갭을 띄워줬던 이 라인대를 지금 최근에 갭을 좀 메꿔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갭 메꿨으니까 지지받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12주선에 지지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한 번 더 눌려들어갔을 때 정말 이 종목으로 나는 손절치기 싫고 한번 난 이 종목 끌고 가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종목이 떨어졌을 때 6,000원까지 들고 가세요. 6,000원까지 들고 와서 6,000원쯤에서 지지받아준다 하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면 평단가가 확 내려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오면 7,000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한번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0원까지 끌고 가셔서 6,000원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아니면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8,000원에서 전량 정리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추매하는 거는 조금 아닌가 보죠, 전문가님? 네, 지금 시점에서 추매를 한다면,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랑 지금 뭐 현재 그 평단가랑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중만 늘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딱히 지금 추매는 필요 없고 한 번 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룸투코리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진단 119 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관님, 오늘도 이제 온라인 방송 이어가실 텐데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시나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이 계속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섹터별로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무슨 종목으로 특정 종목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자 이게 아니라 기법을 통해서 반등 나오기 전에 매수해가지고 급등할 때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3분봉 역별 기법. 이 3분봉 역별 기법이 다시 말씀드리면 역별이었다가 정배열로 바뀌면서 시세 분출 나오기 전에 매수해가지고 시세가 분출 나왔을 때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하고 나오는 그런 기법인데 지금 그 기법을 통해서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돼야 돼요. 하루에도 두세 종목씩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이 기법을 설명해 드릴 거고 이 기법에 맞는 종목들까지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그다음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루에 두세 종목씩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늦지 말고 참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조금만 내려보시면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32님의 문자입니다. 에스모 6,800원에 매수했어요. 30%예요. 주가는 오르는데 이 종목은 안 가서 걱정이네요.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에스모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뭐 전기차라든지 그다음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 섹터 자체가 안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섹터별로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이오 섹터가 좀 올라왔고, 그럼 내일은 바이오 섹터가 안 올라오고 다른 섹터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에스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수급 상태를 볼게요. 에스모 같은 경우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기관들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죠. 그 물량 개인들이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왜 지금 최근에 여기서 이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쪽 구간에서. 근데 지금 현재 기관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번 매수를 진행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좀 올라왔을 때 이제 뭐 휴가철이기도 하니까 정리가 싹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정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막 엄청나게 밑으로 빠지는 흐름이 아니라 빠졌다가 지지받고 올랐다가 빠졌다가 지지받고 또 이제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이 지지라인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 눌려주면서 거래량이 줄어버렸죠. 그냥 정확하게 그냥 상승 구간에서의 눌림목 패턴, 그러니까 N자형 패턴이라고 보시면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7,000원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매수가가 6,800원이에요.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높다라고 판단이 되겠지만 한 번 더 올라와서 7,000원 돌파한다면 그 다음 저항라인대가 어디냐면 바로 8,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6,800원에 매수해놨지만 N장 패턴이라고 판단하고 한 번 더 홀딩해서 올라갔을 때 7,000원 돌파, 다시 한 번 더 눌렸다가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준다고 했을 때 아마 이번 다음 주 그 다음에 9월달 초쯤에 한 번 더 8,000원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앞으로의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조금 더 끌고 가는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8,000원까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 7,000원을 돌파한다면 8,000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문자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685님의 문자입니다. 코인테크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비중 30%, 매수가는 22,750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상장 첫날 매입을 했는데 25% 손실이 났다가 5% 수익 중입니다. 전망 좀 알려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코인테크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뭐 문자를 내용을 보니까 상장 첫날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상장 첫날에는 이 공모주들이 한번 이제 쭉 이제 그 수익 실현하기 위해,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한번 물량이 쭉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엄청난 종목, 정말 이제 이거는 이제 상장되기만을 기다렸다, 이런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종목이 눌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상장, 옛날 2016년도, 2015년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신규 상장 종목들이 한 일주일 동안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쫙 올라가주면서.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시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상장 첫날 매수하신 거는 상당히 위험한 매매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매수가가 22,700원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셨고, 이제 한 번 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상장 첫날 엄청나게 이제 하락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지금 반등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평단가를 낮추셨는지 22,750원,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26,000원이에요. 그래서 수익 중이신데 앞으로 얼마나 더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한번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3거래 동안 저항받고 다시 한 번 더 눌렸다가 올라오면서 저항받아준 주간 똑같아요. 지금 이제 라인대가 예전에 저항받던 라인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만약에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한다면 그냥 끌고 가셔서 어디까지 볼 수가 있냐면, 이 상장 첫날 진행이 됐던 시초가 31,050원, 거기 이상 돌파해요. 원래 이제 그러니까 상장이 되고 나서 눌렸다가 올라오면서 바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면 상장 첫날의 시초가를 돌파하거든요. 그래서 31,000원 이상 보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지금 라인대,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빠진다라거나 아니면 차익 물량 나와서 여기까지 쭉 내려오면서 24,000원 이탈했을 때에는 여기서는 정리해 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은 기본적으로 기준 라인대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올라가고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품절주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 24,000원 이탈한다면 정리하셔야 된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002님의 문자입니다. 화천기계 30% 3,600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화천기계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 화천기계, 이 화천기계가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영업이익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냥 주가도 그냥 쭉 횡보하고 쭉쭉 떨어졌다가 막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스몰캡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어떤 특정 인물과 관련이 되면서 엄청난 반등이 나와주고 지금 이제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왜?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인물과 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화천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가 당분간 안 끝날 것 같아요. 당분간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예전부터 보세요. 예전부터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해주다가 엄청나게 눌렸던 종목이 2014년도부터 2018년도, 2019년도까지 그냥 5년 내내 눌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엮이면서 테마주 성격이 띄우면서 한번 쭉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연도에 액면 분할까지 해버리면서 지금 이제
유통 물량까지 좀 이제 늘려버리면서 이 매매에 대한 이 활발하게 좀 이제 바람을 좀 불어넣어줬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잠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반등은 여기가 저점이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아니라 과대낙폭이기 때문에 그냥 양봉 한 번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 지지받고 한 번 더 올라가겠다가 아니라 하락 지속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일 3,000원이죠. 만약에 내일 3,000원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3,000원 이탈했다 하면은 이 종목은 2,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3,000원 이탈하면은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과대낙폭에 의해서 그래도 이 테마는 믿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엄청나게 매수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 번 더 추가 매수 들어오면서 막 물량 끌어올리면 아마 3,500원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3,500원에서도 여기서도 전량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천기계 3,500원에서는 전량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3,000원을 이탈한다면 2,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3342님이 에스모 진단 감사합니다. 밤늦게 고생이 많으시네요 보내주셨고요. 5685님도 상담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려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482님의 문자입니다. 답답합니다. 제발 꼭 좀요. HDC 현대산업 개발 43,000원에 15% 보내주셨는데요. 네, 좀 어떻게 좀 답답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이 HDC의 지금 현재 주가는 36,000원 정도로 좀 이제 진행이 돼 있고 매수가가 좀 이제 윗구간에 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6월부터 좀 계속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건설 경기가 한 번 더 이제 올라올 만한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정부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건설을 하면서 사실 건설사들의 그 가격표가 다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 목재를 쓰는데 또는 이 석재를 쓰는데 이 브랜드마다 다 가격이 달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규격화를 해가지고 좀 이제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주택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이제 시장에 대한 활발성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 경기는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 건설 종목들은 단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매수가가 43,000원 정도로 하셔가지고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43,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좀 더 들고 오셨는데 매수하자마자 엄청난 하락이 나와주면서 잠깐 또 반등이 나오고 싶더니 또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돌파를 못하다가 최근에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건설 경기에 대한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건설주들 눌렸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역히든 숄더 패턴 나와주면서 반등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면서 충분히 상승 만들어주고 매수가 43,000원 돌파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초까지 보신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만 원 이상 돌파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온라인 방송 진행하셔야 하는데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단타를 해야 되는 시장이고 그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5거래일까지는 그래도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공격적인 투자라고 했을 때 한 종목으로 막 30%, 60% 수익을 보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하루에 두세 종목, 많게는 네다섯 종목 정도 수익 보는 게 공격적인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탁 매수해서 바로 수익을 보고 또 매수하고 수익을 보고 이런 매매가 이제 공격적인 매매입니다. 그 공격적인 매매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하셔야 돼요. 그 기법이 바로 3분봉 역별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공격적인 수익 한번 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오늘 늦지 말고 참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조금만 내려보시면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종목진단 119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